안녕하세요. 셀픽스입니다. 오늘도 레티나 액정 타블렛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레티나 패널을 가공하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레티나 액정 타블렛을 만들 수 있는 하우징 제작법과 그리고 타블렛을 장착했을 때 좌표 설정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화면에 이 하우징 3D 모델링 파일을 띄워놨어요. 제가 먼저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전개를 해서 도면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도면 파일은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치수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거는 카페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둘게요. 카페는 영상 설명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우징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바로 이제 포맥스인데요. 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드락을 굉장히 딱딱하게 압축시켜 놓은 그런 어떤 소재랑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드락처럼 쉽게 부러진다거나 쉽게 손상되진 않고요. 상당히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갖고 있지만 또 탄성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하우징을 만드는데 굉장히 괜찮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판집에 가면은 간판 뒤에 붙이는 걸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간판집에 가셔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가격은 굉장히 싸요. 제가 이제 900ml에 1800ml를 거의 한 10,000원에 주고 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그 정도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3D 모델링을 통해서 이 하우징 구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3mm 두께의 포맥스를 계속 적층시켜서 하우징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상판 틀이 되는 부분에다가 베젤을 따로 붙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런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서 끼워주고 맨 뒷판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타블렛을 집어넣는 거예요. 좀 더 구조를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젤 부분이 좀 더 튀어나와 있죠, 이 상판 요거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틀에 이제 우리 레티나 패널을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D 모델링이랑 지난번에 이제 찍었던 영상이랑 어떻게 상판을 조립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도면을 가지고 재단을 하시고 포맥스를 자르실 겁니다. 그러시면은 이 하우징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상판이거든요. 이 상판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공한 레티나 패널을 장착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판에다가 이 가이드를 장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재단하고 자를 때 굉장히 좀 신경 쓰셔서 자르시면 좋습니다. 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칼로 잘리지는 않지만 한 번 길을 칼로 내신 다음에 계속 한 3-4번 정도 그어주시면 쉽게 자를 수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려드린 도면대로 다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은 이 상판부터 조립이 시작하실 거예요. 여기 뚫려 있는 작은 부분이 이제 왼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위치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통해서 자르신 거를 이제 여기다가 붙여줄 겁니다. 이게 베젤 역할이에요. 이렇게 여기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근데 베젤을 붙여주실 때 윗상판이랑 위 아래 거랑 요 끝에 라인에 맞춰서, 그러니까 요 라인이가 요 라인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주실 때는 이제 글루건을 통해서 붙여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붙일 수 있으세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베젤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뒤집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여기다가 이제 세로로 가이드를 부착할 겁니다. 가이드는 어떤 건가 하면요, 바로 요거예요. 요게 이제 가이드거든요. 가이드의 종류가 이제 가로로 붙이는 가이드가 있고, 이거는 이제 세로로 붙이는 가이드가 있어요. 자, 이 상판에 붙이는 거는 이제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판에 홈을 파았죠. 홈에 딱 끼워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야 여기다 붙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뚫려 있는 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베젤 쪽, 그러니까 이 넓은 베젤 쪽에 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를 통해서 레티나 이제 보드가 살짝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좀 케이블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방향이 중요한데요, 이제 요게 이제 뚫려 있는 방향이 상판 베젤 쪽에 가깝게,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요 상판 베젤 쪽에 가깝게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부착하실 때는 이 바깥으로 글루건을 이렇게 쫙 싸주면서 부착하시면은 튼튼하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약간 폭이 좁은 또 가이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가 부착을 하냐면요, 여기 백판, 그러니까 얘 가이드는 여기 뒷판에다가 부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착하시고 덮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상판과 하판의 이제 결합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스탠드 요거를 장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배사호를 뚫어야 되거든요. 배사호를 뚫을 때는 드릴도 뭐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드릴이 없어서 인두기로 지져서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는 먼저 이 배사호 규격에 맞춰서 한 번씩 마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킹이 된 부분을 중심으로 인두기로 계속해서 이제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에 이 폭이 좁은 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넓게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M3짜리에 이 너트를 박아서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너트를 박아 넣어야 나중에 스탠드를 장착할 때 볼트가 물릴 수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인두기로 볼트를 눌러주면서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포맥스가 녹아 들어가면서 볼트가 거기에 쑥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조금 요령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지면서 이걸 넣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해보시면은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 다 귀찮다 그러시면요, 그냥 이런 복잡한 작업할 거 없이 그냥 얘 자체를 그냥 글루건으로 스탠드를 그냥 붙이셔도 됩니다. 네,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은. 저는 볼트를 이용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인두기를 통해서 작업을 좀 해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상판과 하판에 기본적으로 조립이 끝나면은 이제 상판 베젤에 패널을 장착합니다. 이제 이 하우징에다가 레티나 패널을 장착하고 최종적으로 상판과 하판을 완전히 조립을 해서 제작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패널을 하우징에다가 장착을 하실 때 이 넓은 베젤 쪽으로 보드가 위치하도록 패널을 장착해 줍니다. 뭐 끼워 넣는 거는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요, 크게 어렵지 않게 집어넣을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역시나 고정을 시켜 줄 겁니다. 이 포맥스 두께가 아까 3mm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패널은 한 4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레티나 패널이 약간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포맥스와 이 패널 사이에 약간 단차가 생기면서 그 이제 직각이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다가 글루건을 싸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창틀에 실리콘을 쏜다는 느낌으로 얇게 쭉 싸주시면 되세요. 이제 LED 백라이트가 있는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호일 테이프가 좀 길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제 최대한 패널 쪽에 붙인 다음에 그 사이로 글루건을 싸주시고 전체적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COF 필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COF 필름이 없는 이 사이사이를 조금씩 싸주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패널을 고정시켰다면은 이 보드를 고정시킬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시면 위에 이렇게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 구멍으로 케이블을 먼저 관통을 해주시고 보드에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드를 이제 부착을 하는 거예요. 자, 부착을 할 때 역시 글루건을 이용해서 부착을 하는데요, 각각의 어떻게 보면 꼭지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조금씩 싸줍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도 또 조금씩 싸줬어요. 그렇게 보드를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나중에 타블렛을 넣을 때 이 COF 필름에 또 손상이 갈 수도 있잖아요. 막 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COF 필름을 또 덮어줬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패널 고정은 거의 완료됐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작업을 하는 도중에 패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케이블이 잘 연결되었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상판과 하판을 조립해서 닫기 전에 한번 보드를 연결해서 화면이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화면이 잘 나오고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상판과 하판을 부착해서 조립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때는 LED 백라이트 케이블을 이 틈 사이로 관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백라이트를 연결을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최대한 끝으로 이제 몰아준 다음에 이 틈에 맞춰서 조립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 합판 틈과 도실되어 있는 부분과 이제 조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상단 부분을 글루건을 이용해서 싸주면서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보드를 뒤에다가 붙여줄 텐데요.
이때도 역시나 글루건을 이용해서 부착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OSD 버튼이라고 해서 전원 버튼, 그리고 이 색감 조절할 수 있는 또 작은 PCB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에다가 글루건을 이용해서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드가 노출이 되면은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웬만해서는 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대놓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물을 막 끼얹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드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이제 케이블이 밑으로 처지잖아요. 케이블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완전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인튜어스 타블렛을 장착하시고 좌표 설정만 해주시면은 액정 타블렛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한 레티나 타블렛에다가 와콤 인튜어스를 장착할 텐데요. 와콤 인튜어스를 장착하기 전에 인튜어스에 먼저 USB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 하단 부분으로 위치를 시켜준 다음에 옆에 측면에서 슬라이드로 살짝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너무 끝까지 밀어 넣어주지 말고요. 이 타블렛 버튼이 화면 옆에 충분히 조작하기 편하도록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밀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타블렛을 장착하시면은 좌표 세팅해야 되는데요. 근데 먼저 좌표 세팅을 하기 전에 이 레티나 패널의 화면 주사율을 특정 주사율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정 주사율로 설정하는 이유는 펜과 타블렛 사이에 레티나 패널이 들어가면서 펜의 통신에 간섭을 일으킵니다. 이 패널에서 나오는 일종의 전자파장이 펜의 무선 통신에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주사율을 설정하시면은 그 간섭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설정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시면은 자동 클릭 현상이라든지 선떨림 현상 같은 그런 오작동이 좀 많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런 화면 주사 설정을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화면 주사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컴퓨터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래픽 칩셋을 씁니다. 어떤 분은 엔비디아 걸 쓸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라데온을 쓸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인텔에서 지원하는 내장 그래픽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그래픽 칩셋에 설정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이 CRU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그 링크를 타고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압축을 풀으시면은 이렇게 폴더가 뜰 겁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CRU라는 실행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시면 자,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는 이 디스플레이 클릭을 하시고, 저는 지금 아이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얻을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를 하시면은 이 리플래시 레이트 요거를 61로 입력을 합니다. 61 이렇게 OK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OK를 하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방금 적용한 설정이 모니터 라이브러리에 그 값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는 이미 한번 껐다 켰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부팅 하고 나신 다음에 바탕 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세요. 자,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모니터가 뜨죠. 저는 이제 다른 원래 메인 모니터를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티나 패널 같은 경우는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기존에 2개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또 레티나를 추가하셨다면 이제 모니터가 3개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레티나 모니터의 번호는 아마 3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레티나 모니터를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해상도의 설정을 3840에 2160으로 설정해 주세요. 처음에는 4096에 2304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3840에 2160으로 클릭. 그런 다음에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하시면은 어댑터 속성 표시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모니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화면 재생 빈도가 나옵니다. 아마 60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요. 여기를 61로 클릭하시고 적용, 확인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 화면 주사율을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펜의 오작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좌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타블렛을 장착하시면은 좌표가 안 맞을 겁니다. 이렇게 안 맞죠? 이거를 맞추는 작업을 할 텐데요. 일단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와콤 타블렛 등록 정보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창이 뜰 거고요. 아마 처음에 이제 이 펜이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펜이 인식이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화면에 갖다 대시면 펜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립펜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펜 지우개 스위치 매핑 이렇게 있거든요. 매핑을 클릭해 주세요. 자, 매핑을 클릭하신 후에 표시 에리어를 모니터 2로 합니다.
자, 이게 모니터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성해 놓은 PC 환경에 따라서 모니터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모니터의 번호가 바뀌어요. 근데 보통 메인 모니터를 연결하신 다음에 레티나 타블렛을 연결하시면은 보통은 모니터 2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모니터 이미 2대를 연결한 상태였다면은 아마 모니터 3으로 출력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만약에 가로 세로 뷰 유지가 돼 있다면 이걸 클릭을 해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화면에만 펜이 이렇게 인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게 일부 영역에서 화면을 보면서 표시 에리어 왼쪽 위쪽과 오른쪽 아래를 클릭, 요거를 할 건데요. 근데 실제로 타블렛이 인식되는 범위가 어디 있는지 이 화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처럼 모니터 2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펜을 이런 식으로 가져다 보세요. 그럼 보시면은 이 마우스 포인트가 좌측 상단에 위치하는 이 펜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포인트가 여기 위치하는 실제 펜이 인식되는 이 위치가요, 실제 타블렛이 인식되는 최좌측 상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짝 표시를 해줄 거예요. 표시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제가. 그러면 가장 좌측 상단이 실제 타블렛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우측 하단을 볼게요. 자, 이게 펜을 가져오시면은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있죠? 가장 우측 하단에 위치되는 위치를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가 범위 인식 최우측 하단입니다. 그러면은 최좌측 상단과 최우측 하단 이 위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좌표를 설정을 할 텐데요. 일부 영역에 가셔서 화면을 보면서 표시 에리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클릭,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화살표 모양을 바뀝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표시했었던 곳에 한번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우측 여기 한번 클릭을 딱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펜이 거의 일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일치가 되죠. 그런데 약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긋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좌표를 잡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좌표 값을 입력해서 설정을 할 텐데요, 여기서 값이 4개가 있습니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게 뭐냐면은 위쪽에 펜에 인식하는 높낮이 요거를 조절하고, 아래는 지금 커서가 위에 있죠? 이거를 좀 더 아래로 내리든지 오르든지 이런 값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 수직으로 놓고 봤을 때 좌측과 우측에 좌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좌표를 세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값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좌표 설정을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위쪽 값을 해볼게요. 자, 위를 보시면은 위 같은 경우는 거의 맞네요. 지금 위 값은 이 수평선상에 봤을 때 이 커서와 펜의 끝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금 확실히 위에 있죠? 그러면은 아래 값을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아래 값이 1776인데 이거를 한번 76을 175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칸에다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값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니까 아까보다 더 위로 올라갔네요. 그럼 반대로 더 해볼게요. 아까 뺐잖아요. 그러면 지금 1750인데 1800으로 해보겠습니다. 1800. 그걸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내려왔죠. 근데 조금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값을 20 정도 더 추가를 해볼게요. 1820으로 한번 해볼까요? 20 클릭하고, 네, 거의 비슷하죠. 거의 수평선을 봤을 때 지금 이 펜과 커서의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올려줘야겠습니다. 값을 10 정도 뺄게요. 이렇게 10, 1810 하면은 거의 지금 펜과 커서가 이 수평선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더하거나 빼면서 펜과 포인트의 디테일한 값을 오차를 줄여가는 겁니다. 지금 위랑 아래는 거의 맞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이랑
오른쪽이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요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커서가 좀 위치가 되어 있죠. 요거를 왼쪽 값을 4566인데요. 한 4580으로 한번 해볼게요. 4580 이렇게. 네. 그러면 거의 이쪽 거의 일치가 됐네요. 네. 거의 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값도 거의 일치가 됐어요. 네. 거의 일치하는 거를 너무 좀 이쪽 안쪽으로 또 왔네요. 이거를 한 75 정도로 해봅시다. 75 4575. 네, 그럼 거의 이 수직을 놓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실 때 이 패널을 또 하우징에 붙이시잖아요. 수평에 맞게 실이 장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부착한 게 약간 틀어지게 되면은 이 패널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틀어져가지고 잡혀 맞힐 때 이제 끝과 끝이 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제작하실 때도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뭐 좌표 설정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블렛 등록 정보에서 이 잉크 사용, 아마 이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윈도우 잉크 사용. 근데 요거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간격 조정도 아마 이게 중간으로 됐으니 이것도 그냥 끄세요. 요거 꺼주시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화면 주사를 설정을 하고 나서도 좀 펜에 오작동이 있으시고 자꾸 클릭이 있으시다 그러시면요, 여기 이 펜에 버튼을 그냥 사용 불가로 설정하시고 사용하시면은 그런 뭐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스트레스가 좀 덜 받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좌표 설정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펜 피랍도 잘 먹고 인식을 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혹시 사용하시면서 혹은 제작하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사진을 가지고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기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